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이죠. 이제 이 언론에 우리 국민의 모든 관심이 이화영 재판에 따른 유재명의 유죄 판결. 이거 뭐 모두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문제는 형량이 이제 얼마만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또 얼마만큼 거짓말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방북 이 대금을 준 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돈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확실하게 주긴 준 건데 이재명이가 과연 어느 정도나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지시를 내렸느냐, 이 구체적인 디테일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큰 빅픽처 수보로 볼 때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가지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아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아주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 빼박 증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형량의 경우에는 이 법조인마다 의견이 다르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최소한도 15년에서 20년 정도 때릴 것이고, 많이 때리면 20년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이제 분명한 이 법조계의 중론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재명 이 재판 과정이 굉장히 아주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외신들도 이거는 다룰 것 같아요. 예, 외신들도.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무리한, 그 당시 왜냐면은요, 유엔 제재 때문에 돈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전 세계에서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유엔 제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800만 분이나 몰래 빼돌린 사람? 역시 이거는 조폭다운 김성태 아니고서는 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 이 단독 보도 내용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재명 방북 비용 합의 직후 북과 접촉 시도.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지금 이재명 이제 공소장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채널 A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 공소장에 이화영이가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안부수의 진술. 그러니까 공소장에 이제 안부수가 또 이제 진술한 내용 있잖아요. 요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부수가 이 조선 이 아태위의 김성애 실장한테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지원금을 약속한 것은 이화영이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게 이 안부수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이재명의 공소장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재명의 공소장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이 박세리 선수의 자미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박세리 선수 이 집이 전부 다 강제 경매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좀 슬픈 뉴스가 나오네요. 자, 어쨌든 간에 요게 이제 뭔가 큰 이제 사연이 있을 텐데, 프라이빗한 부분은 참 관여할 필요가 없겠지만은요. 이제 워낙 박세리 선수의 이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또 우리 이제 골프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를 누비는 여성 골퍼들, 사실 박세리가 이제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모든 언론이 다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시청자 여러분께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이 내용도 보도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요즘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내용의 이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요, 지금 100만 구독자를 지금 모시고 싶어 하는데, 요 추세로 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주변의 SNS를 통해서, 그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좀 소개해 주십사,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지금 이제 이재명의 공소장,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단독 보도가 된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처음으로 보도하고 있고, 이거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상당히 자세합니다. 그 다음에 채널 A에서는 이제 안부수가 뭐라고 발언했는지 요것만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내용을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요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 전에, 하기 전에 말이죠. 우선 보도자료, 이제 중요한,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어떻게 이걸 모르겠어요. 요런 보도자료가 2018년도
10월 2일자 보도자료에 이재명이의 뜻에 따라서 이화영이가 북한에 간다.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만들어갖고 북한을 전담하는, 그러니까 말이죠, 국정원에요 북한 담당 부서가 있듯이, 북한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듯이 지금 이 경기도에도 북한만 담당하는 평화부지사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왜 이재명이가 몰라? 야, 그러면 만약에 그걸 보고를 안 했어? 그러면 이화영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보고를 안 받았어? 그것도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그게 확실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요, 요 사진, 이게 2019년도, 그렇죠? 2018년도 11월 달에, 지금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제1회 아태 평화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때 리종혁이라고 하는 이종혁가 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이 이재명이가 지금 이 보도를 보면요, 2019년도 7월 달에 북한에 가기 전에 이 리종혁하고 전화회담이라고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회담이 안 됐어요. 전화회담까지 하는데, 그러면은, 아니, 이재명이하고 이화영하고 전화회담 하는데, 이화영이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는데, 이화영이가, 아이고, 지사님하고 이종혁, 이제 아태 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일치 안 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방북에 앞서서 사전에 이제 이 물꼬를 틀려고, 좋은 분위기를 물꼬를 틀려고 지금 리종혁한테 전화 환담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환담 계획이 그러니까 방북을 위한 사전 예행 연습이나 마찬가지죠.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러는데 본인의 방북과 관련해서 이화영이가 나 몰래 도장 찍어갖고 북한하고 얘기해. 그리고 김성태가 쌍방울만을 위한 그런 그 방북 비용을 대줬어. 이거 지나가는 소도 정말 웃을 일이 아닌가. 요 사진 한 방만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자료로다가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여 정황 했어요. 정황. 자, 그래서 쌍방울 방북비 대납 계획 등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 2019년도 5월서부터 7월까지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7월부터 돈이 가기 시작해요. 리호남한테 70만 불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1월 달까지 이 돈이 전부 넘어갑니다. 300만 불. 그리고요, 방북을 위해서 리종혁하고 전화 환담을 직접 시도한 게 2019년도 7월. 그리고 도지사 지인이 찍힌 공문을 무려 북한한테 4차례에 걸쳐서 발송을 합니다. 요것은 이제 이 제목은 이제 그때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도 5월서부터 11월까지 전부 이 문서에 말이죠. 요 문서. 여기에 경기도지사 직인이 딱 찍혀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나는 모른다. 이화영이가 나 몰래 도장을 찍었다. 나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쌍방울 사업을 위한 이 돈을 지급한 것이지, 그래갖고 그 북한과의 쌍방울이 사업을 통해서 쌍방울 주가를 뛰어 오르기 위한 이 방북 비용과 스마트폰 비용에 불과할 뿐이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게 이재명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 유치원 학생도 이 정도가 되면, 아이고,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요거는 요렇게 의도로 됐는데 요게 조금 오해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클리어하게 제 입장을 내겠습니다 해야지, 이걸 말이죠, 전면 부인해가지고 아주 거짓말, 전 세계 거짓말 경연대회 나오면요, 이재명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고, 당 대표직을 연임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이 당내 분위기를 보면요, 본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이거 유죄가 맞는데, 왜냐면 쥐들 입으로 유죄라고 했잖아요. 이화영이 유죄하면 이재명이도 유죄야. 이화영이 변호인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화영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이재명이가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는 이화영 변호인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지 다뤄준 거 아닙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헛소리 하지 마, 알았지? 내가 배지까지 다뤄줬잖아.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들 변호사비 나한테 안 받았어? 너희들 연봉이 1억 6천이야?
그러면 4년이면 6억 4천이잖아. 내한테 변호사비 6억 4천씩 받은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뻔한 것이죠. 예. 그렇게 내막을 제일 잘 아는 이화영이 변호사들이 이화영이가 유죄면 이재명이다. 유죄다. 그러면 이거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검찰에서 조작했다. 판사가 법 해석을 잘못했다. 조작에 놀아놨다. 이래가지고 지금은요. 개딸들이 판사를 탄압하고 있는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온라인 선상에서. 이게 다 한 5, 6만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다 딱 청원 사이트에다가 국회 청원을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개딸들 절반만 들어가도 5만 명 훌쩍 넘죠. 예. 5만 명 넘으면 국회가 입장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건 이제 그건 당원이라고 안 하죠. 국민들이 이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지 않느냐. 국민의 이름을 도용하기 위해서 개딸들이 먼저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캠페인 하기 전에 벌써 개딸들한테 시그널이 갔잖아요. 판사 탄핵하겠다. 이미 그거를 법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까지도 법 왜곡죄를 신설해가지고요. 이런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게 이재명이에요. 이렇게 공소장만 보면 여러분들 막 흥분이 안 됩니까? 정말 열이 안 받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조금만 제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요거 하나만 보시면 말이죠. 이거 단편적으로 뭐 하나 이렇게 해봐야 머리만 복잡해요. 제가 시간은 조금 길더라도 종합적으로 쫙 숲과 나무를 균형 있게 잘 분석해서 드리면 이게 아주 제일 쉽다. 그래서요, 요런 거 분석할 때는요, 우선 이제 구체적인 이 물증,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조금 전에 북한에 보낸 공문서 최소한도 직인이 찍힌 게 4개가 된다. 방북 관련. 그래서 요런 이 북한에 이제 내가 방북하고 싶다. 요렇게 보낸 문서가 말이죠. 최소한도 4개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서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말이죠. 중간에 쌀을 좀 북한에서 10만 톤만 더 달라. 그러면은 이 7월 중에는 이 방북이 실현될 수 있다. 예. 요렇게 해서 지금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요구까지 내려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019년도 5월서부터 구체적인 방북 비용 액수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공문을 여러 차례 아태위에 보내게 되고요. 맨 먼저 보낸 공문의 경우에는 경제고찰단 이런 이름으로 이재명이가 북한을 가고 싶어 하니까 좀 초청해 달라. 요렇게 이제 북한에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쌀 10만 톤만 지원해 달라. 그러면 7월 중에 이게 2019년도 5월에 이제 공문을 보냈잖아요. 2달 후에 방북 실현성이 굉장히 크다.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놀래갖고 좋아갖고 쌀 10만 톤 그까짓 거 내가 주겠다. 이런 내용을 넣어서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공문 제목은 살짝 바꿔요. 태풍 피해 복구 협력, 그 다음에 민족 협력 사업 협의 이런 제목을 바꿔가지고 계속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2019년도 7월 달에 이제 이 김성태가 70만 불을 이호남한테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9년도 이제 이게 2019년도 7월이니까 2020년도 1월까지 300만 달러를 전부 다 보냅니다. 이게 제일 큰 물증이 되는 거예요. 문서가 있잖아요. 문서. 자, 문서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 그래서 2019년도 7월 달에 이제 이제 북한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공문을 4차례씩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뭘 추구했느냐? 전화 환담 계획까지 만드는 거예요. 누구하고? 리종혁하고 전화를 하겠다 이겁니다. 전화로 환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전화 스킨십을. 예. 자, 왜 그러느냐? 이게 가능한 게 1차적으로 이미 이제 이재명의 방북비용 지금 300만 불이 넘어가기 전에 본래는 500만 불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김성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500만 불 너무 지금 커 이 돈 빼기가. 왜냐? 유엔 제재 때문에 이거 빼다가 걸리면 죽어. 그래서 500만 불 다 못 보내. 그러니까 300만 받고 하자. 이거 흥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흥정했는데 북한 애들이 보더라도 이거 아닌 게 아니라 유엔 제재가 걸려버리면 쟤들 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300만 불 우리가 깎아줄게. 그래서 지금 이 500만 불을 다 안 보내고 300만 불만 보내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 1월부터 이제 500만 불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북비용 300만 불은 2019년도 7월부터 보내기 시작해서 2020년도 1월까지 다 완납을 하게 되고, 그런데 7월 달에 갈 줄 알았는데 못 가니까 이종영한테 전화만 하겠다. 그래서 전화 환담.
요거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화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전화한다고 뭐라 그러냐. 리종혁 부위원장한테 지난번 1차 국제대회에 평양 초청하신 거. 예. 왜냐면 여기 일산에서 아태, 행사가 열렸을 때 평양 오라온 거. 그거 잊지 않고 있다. 다음에 평양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 요렇게 해야 이종혁 정도 한테 얘기해야 진짜 평양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화까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7월이라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필리핀에서 이화영이랑 송명철이랑 이때 이제 다 같이 2차 회의를 했잖아요. 그때 이화영이가 또 한 번 김성태를 두 번째로 전화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 바꿔줘가지고 김성태한테 아이고 굉장히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 앞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나도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 왜냐면 1차는 지금 서울에서 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제 2차는 필리핀에서 하니까, 이 2차 대회 때는 이재명이가 직접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김성태한테 나도 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하여튼 일이 구체적으로 잘 좀 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김성태한테 이화영이가 바꿔준 전화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내용을 모르냐 말이죠. 어떻게 직접 보고를 안 받았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2019년도 7월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송명철이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의전 계획 흥분시키는 거 아니에요. 돈 300만 원 빨리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오면 김영철이나 최종애 둘 다 공항에 나간다. 이 문재인보다도 더 융성하게 프로토콜을 진행하겠다. 그리고요, 최신형 헬리콥터하고 차량도 준비해서, 차량도 준비하겠다. 그래가지고 백두산 관광도 문재인보다도 훨씬 더 융성하게 대접을 해 주겠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그러면 왜 이재명이가 여기 이렇게 목이 매게 됐느냐? 자, 목이 매게 된 것은 여러분들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2019년도 9월 달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하는데 특별 수행원 명단에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는요. 박원순과 최문순이만 들어가고 이재명이는 안 들어가요. 왜냐? 선거 때 찍혀갖고 집어넣겠어요. 안 넣죠. 2017년 선거 때 제대로 한번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재명이는 비문이다. 딱 찍힌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찍혔는데 청와대가 넣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제 안 내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러면은 내가 2022년도 대선에서 이제 박원순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나요? 박원순한테 내가 밀리는데 더군다나 서울시장이고 경기도지사고 내가 여러 가지로 밀리네?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예,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성태를 앞세워갖고 무리하게 요 방북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북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대선 카드였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2019년도 7월 24일부터 나흘간 열렸던 제2차 아태 평화번영 국제회의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 액수도 이때 다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김성태하고도 전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 환담도 추진하려고 했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방북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제 그러면서 말이죠. 특히 이제 이재명이가 또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느냐. 2019년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미국 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회담이 열렸는데 결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남북 관계를 우리가 이제 떨어서 미국한테 미북 관계 정상회담을 또 하라. 요걸 만들려고 문재인이가 3년, 4년간 하다가 결국 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이가 뭐냐. 말하자면 이 대화가 중단된 거는 지가 한번 뚫어보겠다. 이런 욕심을 가진 거겠죠. 그래서 그때 말이죠. 남북 관계가 이제, 미북 관계가 결렬되니까 도지사 방북 제대로 좀 해. 강력히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변인했던 김용하고 정책실장했던 정진상, 이런 정부회의 멤버들이요. 이것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거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화영한테 도지사 방법을 좀 적극 좀 추진해.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러는데도, 그러니까 말이죠. 김용과 정진상에는 성남시 사건에도 빠짐없이 등장을 하고, 김종교가 정진상에는 경기도지사 할 때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최측근 핵심 멤버들이다. 그러니까 이 김용하고 정진상 변호인들 이번에 전부 다 배치 달게 해줬잖아요. 왜? 김용과 정진상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요 사람들이 불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라고 한 것이다. 자,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이 정황, 구체적인 정황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황 증거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도 이화영한테 야, 도지사 방북 똑바로 좀 추진해. 이런 이 요청도 했고,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이가요, 2018년도 9월에 내부에 티타임을 해요. 이제 뭐 간부에 간략하게. 요럴 때 뭘 지시했느냐? 실현 가능한 사업을 먼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평화협력국에 대해서도요, 이런 대북 담당 사업 부서들이 정기적으로 나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추진사항 같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하겠어. 요런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경기도가 이화영의 방북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의 10월달 보도 자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이 된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이 보도해 드렸잖아요. 여기 날짜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10월 2일. 예. 대변인실에서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14정상, 이 14정상이 이제 노무현 정상이죠. 11주년 공동기념행사에 동행한다. 그래서 남북교류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지사의 뜻에 따라서 방북한다. 방북 기간 동안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협력 의사를 다짐한다. 이재명 뜻에 따라서 방북하는데 이렇게 이화영이가 뜻에 따라서 방북하는데 보고를 안 받아? 그리고 이화영이가 몰래 이거를 문서를 갖다가 경기도 차원에 도장을 찍었어? 웃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화영의 이번 방북은 남북교류사업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예. 그래서 방북 기간 동안 북중 인사들을 접촉해서 경기도 차원의 농림축산업 교류, 개풍군 일원 양묘장 사업, 평화 마라톤 내 북한 경유 코스 포함 이런 협력 의사를 다짐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2004년 이후 지금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이 개풍 양묘장 그리고 말라리아 약품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적 지원 예 이런 인도 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남북 경색 이후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 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금년도에 2010년도에 1회 추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 원을 반영하는 등 남북교류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평화부지사의 방북 이후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억 원까지도 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몰라? 그리고 몰래 이화영이가 혼자 추진해? 말도 안 돼요. 자, 평화부지사 신설했죠. 2009년도 추경 예산으로 200억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놨어요. 야, 그런데 이재명이가 몰라? 웃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화영이가 지금 북한에 50억 불을 지금 주기로 지금 스마트팜 지원비용을 약속했다. 예, 누구한테? 북한의 김성애 조선 아태의 실장한테. 요 내용이요. 이 안보수가 발언했고 요 안보수 이 내용이 이 안보수의 이런 발언 내용이요. 지금 이제 이번 공소장에 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날 이 법원에 출석해서요. 대북 송금 사건에 모순이 있다. 야, 그러면서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 사과다. 대북 사업의 대가다. 이런 점이 왜 발생한나를 최대한 보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왜 이런 내용을 보도 안 하냐? 그러면서 애완견을 이라는 용어를 써서 언론을 비판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소장에 보면은요, 이 안부수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김성애한테 50억 원은 지원해 주기로 했어. 이화영이가 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대북 송금을 한 게 아니고, 예, 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기도와의 이 연관성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분명하다. 그리고 이화영이가 10월 30일 날 2018년도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대북 사업의 핵심은 스마트팜 사업이라고 언급한 요 내용도 지금 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공소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언론에서요, 경쟁적으로 취재 보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분께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